옷이 바뀌었죠? 자, 그 앞에 촬영한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질문 할 건데, 이제 아까는 우리가 실험 연구 부분 했잖아요. 이번엔 현상의 원리 쪽,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과학의 어떤 원리를 따지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릴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 교재 92쪽입니다. 이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어려운 질문일수록 많은 패턴들을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2쪽 한번 보시죠. 이 지문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전략을 한번 짜보면, 일단 스캔 작업부터 먼저 해보시죠. 자, 일단은 대응 상태의 원리, 상관관계란 말이 있죠. 열 역학적 변수들의 상관관계. 그럼 이 지문은 대놓고 상관관계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응 상태의 원리에 대해서 할 거예요. 대응 상태 원리. 그래서 대응의 의미 좀 살펴볼 거고요. 자, 이 문단. 왠지 실험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험 연구에서 해봤지만 실험이 나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문단의 내용들은 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상관관계가 또 나오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 몰당 부피, 절대 온도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계산식도 나와 있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야겠죠. 그다음에 기체 상수 얘기 나오고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던 지문입니다. 저 좀 더 어렵게 낸 것 같아요. 반대를 발수 상태 방정식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전체적으로 중요하니까 한번 끊고 가야 되죠. 가지고 다음 3문단 압축인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압축인자 요거에 대한 얘기. 그럼 나눈 값이니까 또 계산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력과 반발력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당 부피 이거 살펴보고 또 온도, 뭐 반발력이 커지게 된다 이런 여기 상관관계 역시 또 정리해줘야죠.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문단 시각자료가 나와 있죠. 시각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보면서 이제 같이 봐야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같이 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시각자료가 있는 부분도 역시 전체적으로 중요해요. 이 지문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지문은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문이겠죠.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펴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끊어서 가야 될 텐데, 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뭐가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지문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원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수능특강이니까 지금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환산, 몰당 부피, 환산 압력, 환산 온도 변수들이 계속 나오네요. 그러나 있고요. 자, 대응 상태 원리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가령 나오고, 반대를 발수 상태 방정식.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미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 선지 한번 보세요. 장단점 비교한다, 한계를 소개한다. 이거는 B가 아니죠. 이건 전개 방식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A입니다. 이런 게 전개 방식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당연히 B겠죠. 3번 압축인자. 압축인자 아까 어디 나왔어? 3문단에서 압축인자 나왔죠. 그럼 요거는 시각자료가 있는데 3문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A로 놓고 하죠. 그러면 2번하고 3번 풀면서 4, 1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 과학에서는 각 상황을 설명하는 개별의 이론이나 법칙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이론이나 그런 법칙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잡한 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줘야 어떤 이론들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온도, 압력, 부피 등의 열 역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계를 기술하는 학문이 열역학. 열역학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네. 물질의 온도, 다 변수들이죠. 변수를 이용하여 계를 기술하는 학문이래요.
그래서 열역학적 이런 변수들, 온도, 압력, 부피예요. 아까 얘기한 온도, 압력, 부피들의 뭡니까? 상관 관계에서 대응 상태의 원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열역학에서의 대응 상태의 원리. 여기서 대응의 의미는 열역학적 변수, 저 온도, 압력, 부피를 특정한 값으로 환산을 한대. 대응의 의미는 여기까지 그냥 용어 정의죠. 그 다양한 종류의 기체의 열역학적 상태를 단순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됐어요. 뭐 기본 여기서는 뭐 이해할 만한 게 딱히 많이 없죠. 이런 거구나. 열역학, 대응 상태의 원리 이런 거구나.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단.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실험을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이제 실험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야 될 거야. 실험은 항상 과정과 결과 다 중요합니다. 실린더에 기체를 채우고 피스톤을 누르면 실린더 내부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압력이 증가한다. 자, 실험에서 이런 상관관계 정리. 상관관계 항상 정리합시다. 자,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해요. 자, 이번에는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온도를 높이면 실린더 내부 압력이 증가한다. 온도도 높이면 같이 압력이 증가해요. 지금 이런 상관관계죠. 그래서 걔를 이루는 게 이게 압력, 몰당, 부피, 절대 온도의 상관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한 걸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상기체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거기 각주 보시면 이상기체는 뭐예요? 자체 부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호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왔었어요. 2013학년도 수능에 나와서 굉장히 좀 많은 멘붕을 가져왔던 그런 지문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그대로 올해 그런 게 수능 특강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뭔가요? 그 수업 시간에 이빨에 뭐 껴가지고 계속 신경 쓰네. 이런 거 끼면 되게 신경 쓰지 않냐? 초콜릿 바를 먹었는데 이게 지금 이빨에 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뭡니까 기술 지문 수업 시간 대면 강의 때 했던 거 있잖아. 그 기술 지문 그 뭐였던가요? 저 흡착, 탈착 하는 거 그 센서, 웨어러블 센서 그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평가 지문에 나왔던 건데. 자, 그래서 이상기체는 뭐냐면 거기 써있죠. 자체 부피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거에 따라 실제 기체는 뭔가 달라진다는 얘기. 가지고 있지 않고 상호작용, 인력과 반발력으로 이따 나오거든요. 상호작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체야. 정의를 좀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절대 온도에 의해 열역학적 상태 방식. 이렇게 단순하게 좀 기술을 하면 이렇게 아까 계산식이 이게 몰당 부피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력이고 여기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R, T 이 기체 상수고요. 절대 온도야. 이 식을 다 나중에 대표하면 되겠죠. 기체 상수는 자 기체 상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류와 상관없이 다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부평 기체 상수라고도 지칭한다. 기체 상수는 이게 뭐 0.08인가요? 이과 우리 과탐 하시는 분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실린더 내 분자의 수가 매우 적어서 개의 부피에 분자 자체의 부피가 기여하는 바가 매우 작고 분자의 수가 적으니까 분자 자체의 부피가 기여하는 바가 적을 거 아니에요. 개 전체의 부피에. 그 다음에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무시할 만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매우 유용하다 이거예요. 왜 아까 이제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다는 것과 거의 비슷하잖아.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분자 자체의 부피가 이렇게 기여하는 바가 적거나 그치? 별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무시할 만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실제 기체의 그런 방정식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이상기체의 어떤 방정식, 상태 방정식이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실제 기체에 가까워지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한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실제 기체에는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져요. 이상기체. 이게 이제 어떤 한계가 되겠죠. 방정식에. 자, 왜 그러냐면 실제 기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작용도 있고 자체 부피도 있기 때문이에요. 상호작용도 인력과 반발력도 있고 자체의 부피도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따라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실제 기체의 분자간 상호작용 및 자체 부피를 고려해 보정한 반대르 발스 방정식과 같은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그래서 제시되는 거야. 이 한계를 보완해 준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정리해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분자 자체의 부피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정을 한 게 이걸 고려해서 이 식에 들어가 있겠죠. 여기는 지금 식에 자체의 부피나 상호작용을 고려한 게 없잖아.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해서 자체의 부피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만든다. 그럼 이 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치? 지금 저 이상기체의 어떤 식에다가 뭐가 더 들어가 있다? 자체의 부피나 상호작용을 고려한 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그게 나옵니다. 오문단에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2번 B부터 좀 살펴보죠. 윗글 통해 알 수 있는 거. 임기온도 아직 안 나왔고 기체의 상수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2번은 제거. 2번 제거하시고. 자, 다음.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정할 만. 방금 얘기했잖아. 보정한 거라니까. 뭘 고려해서? 분자 자체의 부피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그쵸? 그래서 3번도 제거. 보정해서 만드는 거. 보완한 거죠.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개의 부피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무래도 크다 보면 이상기체에 가깝지 않죠. 그쵸? 그래서 멀어지는 거죠. 왜냐면 기여하는 바가 작아야지 유용하게 쓰이는 거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래서 이상기체에 가까운 게 아니라 우리 이상기체하고 멀어지는 거죠. 유용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분자 자체의 부피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게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개의 부피에 분자 자체의 부피가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면 유용하게 쓸 수가 없죠. 이상기체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바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3문단 넘어가죠. 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중 하나가 또 압축인자라는 게 있어. 압축인자. 자, 압축인자가 뭐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압축인자예요. 이거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압축인자랑 어떤 기체의 몰당 부피를 정의하고 있네요. 용어의 정의 잘 보셔야죠. 어떤 기체의 몰당 부피를 이상기체의 몰당으로 나눈 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압축인자라는 걸 하나의 계산식이죠. 계산식 정리해보자면 어떤 기체의 몰당 부피를 뭘로 나눈다?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로 나눈다.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압축인자는. 됐죠? 따라서 어떤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울수록 압축인자는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그죠? 이게 두 개가 값이 같아지잖아. 값이 같아지니까 이상기체에 가까울수록 압축인자는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뭐 분자 자체의 부피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떤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깝다 라고 했을 때 이 식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는 거야. 두 개가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죠? 자, 일단 상호작용 얘기했습니다. 상호작용에 속하는 것들은 인력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반발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풍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풍선. 풍선을 이렇게 불었어. 기체 분자란 말이야. 분자들이 안에 있을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이제 기체 분자는 서로 간에 끌어당깁니다. 서로 간에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렇게 압축을 하면 이상 기체보다 실제 기체가 더 많이 줄어들어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인력과 뭔가 상호작용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상 기체는. 더 많이 줄어드는데 어느 순간 이게 풍선을 줄이다 보면 더 못 줄어들죠. 분자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반발력이 생깁니다. 반발력. 그래서 여기 다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불가능 질문은 정보가 많으니까 잘 끊어가셔야 되는 거죠. 인력이 반발력에 비해서 우세할 경우는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에서 기대되는 몰당 부피보다 실제 기체의 몰당 부피가 작아지므로 압축 인자는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고, 자, 여기 한번 정리할게. 이건 정리 안 하고는 안 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한 경우에 인력이 더 우세를 해요.
그래서 몰당 부피보다 실제 기체의 몰당, 이게 실제 기체의 몰당 부피야. 어떤 기체가. 이게 실제 기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작아지기 때문에 압축 인자는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압축 인자. 근데 반발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반발력이 우세해. 거리가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우세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쓰면 또 여러분 헷갈리죠? 반발력이 더 우세한 경우에는 압축 인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보다 더 커지겠죠. 그 반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야? 요 실제 기체의 몰당 부피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됐어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기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몰당 부피가 더 작은 거고, 요거는 실제 기체의 몰당 부피가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상호작용은 개의 온도에 따라서. 자, 이번에 계속 변수들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요 인력과 반발력에 대해서 요거 하나, 인력과 반발, 요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해서도 하나 보는 거예요. 이러한 상호작용.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러면 이제 따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죠. 온도에 따라서.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발력이 커지게 되고,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압력의 전 영역에서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게 된다.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발력도 더 커져요. 상관관계가 있죠? 정리하시고,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특정 온도가 있어. 온도 이상에서는 압력의 전 영역에서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한 거예요. 압력, 아까 온도와 압력의 관계는 어때요? 서로 간의 비례 관계죠, 어차피.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압력의 전 영역에서 반발력 인력보다 우세하게 돼. 이때 특정 온도를 뭐라고 하느냐? 고유의 온도라고 해요. 고유의 온도. 고유의 온도라고 합니다. 압축인자 유용성은 복잡한 실제 기체 상대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압축인자만 알고 있으면 물질의 부피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압축인자만 알고 있으면. 왜? 부피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압축인자만 알고 있으면 부피가 어떤 거냐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3번 문제를 한번 좀 보시죠. 2번은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를 볼 건데 3번 한번 보시죠. 자, 그림은 상온에서 실제 기체 AB와 이상 기체의 압력에 따른 압축인자의 그래프래. 그럼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프가 지금 여기가 이상 기체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하나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지금 A고 이건 B예요. 그쵸? 자, 그럼 압축인자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보시면 압축인자가 1보다 어떤 경우? 1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하고 같은 게 1이잖아. 방금 얘기했잖아. 같으면 1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 여기하고 이거 얘 지금 이상 기체하고 실제 기체하고 만나는 지점 있잖아. 이게 지금 AB는 어쨌든 실제 기체의 그래프잖아. 실제 기체의 그래프니까 이 둘이 지금 같은 게 1이거든. 압축인자가.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요걸 따져보면 되죠. 1입니다. 1. 그쵸? 그러면 이 위에는 지금 1보다 큰 거예요. 이 위에는 1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큰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반발력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위쪽은 지금 1 위쪽은 반발력이 더 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A는 전 구간에서 지금 반발력이 큰 겁니다. 근데 B는 작은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어떤 거예요? 인력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인력이 더 큰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반발력이 인력을 압도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지금 뭐야? 특정 온도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까지 아시면 되겠죠. 그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 자,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실제 기체 A, 실제 기체 B, 이상 기체의 압축인자가 만나는 점의 압축인자가 0이 아니라 1이라니까요. 이 식에 따라서. 같아야 1이잖아요. 틀렸어요. 실제 기체 B의 경우 P1보다 더 큰 압력에서 기체 분자 간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다. 지금 압력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P1이. 여기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 1보다 높잖아. 그러니까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한 게 아니라 1보다 클 때는 어떻다고? 반발력이 더 우세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은 지금 2번에서 말한 이 구간은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그래프의 개형을 보았을 때 실제 기체 A의 보일 온도가 실제 기체 B의 보일 온도보다 훨씬 낮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B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정답인데, 자 지금 3번이 정답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반발력이 더,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반발력이 더 커. 근데 얘는 지금 보일 온도가 A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훨씬 B보다 낮기 때문에, 같은 항에서 B보다 보일 온도가 낮기 때문에 A 같은 경우 전 구간에서 어떤 거야? 특정 온도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보일 온도가 낮기 때문에 특정 온도 이상. 만약에 보일 온도 어떤 거 기준이 높다라고 하면 얘가 여기서 놀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클 수는 없는 겁니다. 특정 온도, 보일 온도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기준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얘는 A와 B를 단순히 비교했을 때, A와 B를 비교했을 때 A는 지금 전 구간에서 어때요? 반발력이 굉장히 세단 말이야. 다 특정 온도 이상의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일 온도는 B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죠. 왜? B는 아닌 구간이 있잖아. 그쵸? B는 특정 온도 이상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보일 온도가 어때요?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전체로 따져봤을 때 당연히 B는 보일 온도가 더 높을 겁니다. A보다. 그래서 A는 전 구간에서 지금 반발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 특정 온도 이상의 구간이다. 그럼 B와 비교했을 때는 B는 그보다 낮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보일 온도가 B보다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상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상기체 Z값은 현재 그래프의 값보다 커진다. Z값이 압축 인자잖아. 압축 인자는 어차피 온도와 상관없이 이걸로 나눈 게 압축 인자이기 때문에 온도와 상관없이 계속 1입니다. 1.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바뀌어도 Z값은 그대로 1이 되는 겁니다.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0에 수렴할 때 실제 기체 B와 달리 A는 이상기체 성질 벗어나게 된다. 아니에요. 압력이 0에 수렴할 때 지금 여기 1이잖아요. 0에 수렴할 때. 그쵸? 그래프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여기 지금 1에 압축인자 1에 수렴하고 있어요. 0으로 가면 1에 수렴하기 때문에 1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야? 두 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1이라는 건 뭐냐? 이상기체의 성질에 가까워지는 거죠. 1에 가까운 값을 가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성질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벗어나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문단 볼게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몰당 부피의 값은 서로 하나의 값이 커지면 다른 하나가 감소하는 관계가 된다. 또 상관관계가 또 나와야 돼. 정리할 게 참 많습니다. 이 지문.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할 게 많아요.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몰당 부피의 값은 서로 하나의 값이 커지면 하나의 다른 하나가 감소하는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압력과 몰당 부피의 값은 기체의 압력과 아까 압력과 부피는 정반대다. 이건 아까 어디서 얘기한 거야? 이미 1문단에서 어느 정도 줬어요. 힌트를. 1문단에서 2문단에서. 그죠?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하고, 그치? 요 어떤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기체의 경우는 자, 이제 반대되는 거죠. 특정 온도 아래에서는 이러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반비례 관계가 특정 온도 아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거. 그럼 이건 뭔가 독특한 현상이잖아. 과학 지문에서는 왜 그런지를 따져봐야 된다니까. 자, 가령입니다. 이제 시각자리와 관계되게 나와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실온가에 채운 후 내부의 부피를 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줄여가면 압력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부피를 줄여가면 압력은 높아지니까 성립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때 부피 압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특정 온도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65, 지금 334, 304.10, 274, 258인데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 성립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로 따지면 여기 반비례 관계가 그냥 무리 없이 성립하는 이런 부분들은 무리 없이 지금 성립을 하고 있죠. 반비례 관계가.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하지만 표시하면서 보라고 그랬어요. 표시하면서. 같이 봐야 돼. 항상 같이 봐야 돼. 하지만 특정 온도 아래에서는 실린더 내부에 기체의 부피를 줄이면 압력이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면 다시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잖아요. 특정 온도 아래.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에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다가 다시 압력이 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급격하게 특정 온도 아래에서. 이게 지금 요 얘기죠. 이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기체가 계속하여 액화하기 때문에 압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기체가 액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기체가 액화하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지 않아요. 걔 모든 기체가 액화된 후에는 부피를 줄여감에 따라서 압력이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여기는 모든 기체가 액화된 거예요. 이러한 액화 현상이 처음 일어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처음 일어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임계 온도에서는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액화가 나타난 이 온도, 여기서부터 이 온도, 그치? 임계 온도라고 해요. 변곡점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변곡점에 해당하는 몰당 부피를 임계 몰당 부피. 변곡점이 나타나요. 임계 온도에서는 여기. 그래서 이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계 온도는 기체마다 고유한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임계 온도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뭐가 처음 나타나는 거? 액화가 처음 나타나는 거. 이게 변곡이 되잖아, 지금. 변곡, 액화. 그래서 액화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 액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온도인데, 그래서 이게 임계 온도고, 임계 온도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임계 몰당 부피가 있고요.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압력을 이제 임계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계 온도는 어떤 값을 갖는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체마다 고유한 값을 가져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옴당까지 가보죠. 독특하게. 왜냐면 이미 시 다 풀었기 때문에. 어떤 개의 몰당 부피 압력 온도를 각각 임계 몰당 부피, 임계 압력, 임계 온도로 나눈 값을 환산 몰당 부피, 계산식이네요. 계산식. 몰당 부피 압력 온도를 각각 임계 몰당 부피, 임계 압력 이걸 나눈 값을 환산 몰당 부피 압력 환산 온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산 몰당 부피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기체의 몰당 부피를 뭘로 나눈 거? 임계 몰당 부피로 나눈 거. 이제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만 해보시면 되죠. 이렇게 나눈 거야. 실제 기체의 압축 인자를 걔의 압력 변화에 따라 나타내면 기체의 종류에 따라 압축 인자, 다른 모양의 그래프 아까 봤죠? 압축 인자를 걔의 압력 변화에 따라 나타내면. 그러나 이 뒤에서부터 봐야죠. 뒤에 정보가 중요하죠. 환산 몰당 부피를 이용해서 개별 환산 온도에서 환산된 압축 인자의 변화를 환산 압력에 따라 나타내면 압축 인자는 같은 환산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값을 갖는다. 압축 인자의 변화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차이점이죠. 실제 기체의 압축 인자를 압력 변화에 따라서 나타내면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두 개로 이제 나눠보시면 실제 기체의 압축 인자를 이럴 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압축 인자를 압력 변화에 따라 나타내면 걔의 압력 변화에 따라 나타내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서로 종류에 따라서 기체 종류에 따라서 여기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기체 종류에 따라서 다른 그래프가 그려져요. 종류에 따라서 다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환산 몰당 부피를 이용하면 이 환산 몰당 부피 환산 몰당 부피를 이용해서 개별 환산 온도에서의 그런 아까 변화들 그런 환산 압력에 따라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압력에 따라서 이제 압력 변화죠? 그래프로 나타내면 같은 환산 압력에서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이건 다른 그래프였잖아. 근데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값을 가져요. 환산 값을 이용하면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양이다. 여기는 동일한 값을 갖는다. 요 차이인 겁니다. 요 차이. 여기 달라요. 이를 대응상태의 원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다양한 기체 열 역학적 광유의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가령 실제 기체의 대표적인 상태 방정식인 반대를 말씀 방정식. 여기는 기호가 완벽하게 안 나왔어요.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가된 거 보시면 A와 B가 추가됐죠. 아까 실제 기체는 이렇게 됐잖아. 실제 기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P, VM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RT로 돼 있었잖아. P, VM하고 RT로 돼 있었는데, 그쵸? 요게 요거하고 같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추가된 것들을 보시면 뭐가 추가됐어요? A와 B가 추가됐죠? 거기 A와 B. 그래서 여기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을 고려, 이거 상호작용이죠. 계수 A와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를 감하는 계수 B가 도입되어 있으며 A, B는 분자의 종류에 따라 나오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기체와 관계된 거였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됐냐면 A, B가 추가가 됐어요. 저 식에 보면. 그래서 A와 B는 분자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다른데 얘는 뭘 고려한 거야? 아까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분자 자체의 부피라고 그랬죠. 아까 앞에서. 그래서 A는 뭐냐? A는 인력, 상호작용이죠. 인력을 고려한 개수고 쉴 게 많다.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자체 부피. 그래서 종류에 따라 값이 다르다고. 하지만 자, 새로운 또 정보입니다. 반대로 발사 방정식에 환상값들을 대입하고 임계점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는 점을 수학적으로 이용하여 환상에 대해 표현하면 A와 B가 사라져요. 환상값을 대입하면 A와 B가 사라지게 된다. 환산 온도와 환산 몰당 부피만을 쓰게 돼요. 즉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환산 온도와 같은 부피에서 기체는 같은 환산 압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거 문제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번 한번 보시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라에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랬어요. 분자 간 상호작용이 다른 어떤 기체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의 임계 온도가 각각 200과 400이에요. 그래서 A와 B의 온도를 400에서 1200으로 올려가면서 A와 B의 임계 온도가 얼마예요? 각각 200K와 B는 400K죠. 그 다음에 두 기체 A와 B의 온도를 그냥 온도입니다. 이거는 400에서 1200으로 올려가면서 압력을 측정한다고 해본데 열 역학적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고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가부터 보죠. A의 400K에서의 환산 온도는 아까 환산 온도식 어떻게 보였어요? 오문단 첫 번째 있었죠? 그러니까 계산식 환산 온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온도를 임계 온도로 나누면 되죠? 온도를 임계 온도로 나눈 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A의 400K에서의 환산 온도, 그러니까 400K에서의 환산 온도니까 지금 임계 온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400K에서 200으로 나누면 당연히 A는 얼마 될 거야? 환산 온도가 400K에서는 2가 되겠죠. 2. A는 2로 나올 거고요. 환산 온도가 B의 1200K에서의 환산 온도. 그러면 B는 지금 임계 온도가 400이니까 온도를 1200K로 놓고 임계 온도가 400이니까 B는 3이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A의 400K에서 환산 온도는 B의 1200K 환산 온도가 작죠. 그러면 가는 맞는 얘기야. 가 맞는 거니까 지금 3번, 4번, 5번은 다 안 되네. 그러면 나나 다를 보면 돼요. 나나 다가 맞는지 보면 되네. 자, 나 보면 400K와 1200K 사이에서 몰당 부피에 따른 압력을 그리면 A와 B 모두 압력이 변곡점을 갖는 곡선이 그려질 것입니다. 변곡점 여기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임계 온도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임계 온도가 200에서 400이고 두 기체 A와 B의 온도를 400에서 1200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임계 온도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임계 온도보다 지금 높잖아. 두 기체의 온도가. 그러니까 변곡점이 나타날 수가 없죠. 높기 때문에. 임계 온도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나는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그냥 2번이 되겠네. 정답은 그냥 2번. 볼 것 없이 2번이네. 환산된 압축인자의 변화를 아까 차이점 봤죠? 우리가 오문단에서. 압력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면 A와 B는 거의 동일한 상태일 거예요. 왜? 기체의 종류
종류에 상관없이 이 저기 뭐야 환산 몰당 부피를 이용해서 이 인자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같은 환산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라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맞아요 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나는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자 거의 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이용하시면 크게 뭐 어려울 건 없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기에 쉽지는 않은 지문이지만 항상 잘 정리만 하면 그 안에서 뭐 계산식이나 상관관계가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계산식이나 상관관계가 나오면 항상 오답률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지문으로 이제 좀 넘어갈게요. 기술 지문이 또 이제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